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면 이 학생한테 큰 점수를 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DH연구소 대표장 기홍변 선생님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2부 나갈 텐데요. 자, 1편에서 한 가지만 잔소리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써봐서 자기소개 쓰려면 뭐가 돼야 된다? 본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다가 자기소개서를 써보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3학년 1학기 때 보완해서 생기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부에서는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니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서도 못 듣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1번,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며 학생부 안에 근거 자료를 토대로 써야 된다. 자, 실제 상황, 생기부에 없는 내용 갖다 쓴다든지 하면 페널티 먹든지요. 아니면은 전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전문적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라.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생기부에다가 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재한 내용들도 보면은 실제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이 활동한 거 내용까지 상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기부에는 거기 있는 거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내가 돋보일 수 있게끔 나는 더 전문적이야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요, 전문적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줘야 사정관들이 우리 학과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정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글, 그리고 본인의 단점은 피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부정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글. 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자, 부정적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봉사활동을 가는데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우분들 봉사 아니면은 환경 쓰레기를 막 다 치우는 이런 봉사예요. 근데 처음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레기 치우는 봉사가 너무 막 지저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선입견을 많이 가졌어요. 자,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는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다 치우고 나니까는 거기에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내 자신이 처음부터 부끄러웠다 이렇게 가지 말란 뜻이에요. 처음서부터 내가 이런 거가 싫고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 자체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처음서부터 어떻게 출발하시는 게 좋냐 하면 어려서부터 사회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에까지도 항상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거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이나 이런 거 환경에 대한 일을 항상 보고 자라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이게 처음부터 싫었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뭘 배웠어. 이렇게 가지 말란 뜻이에요. 자, 이게 부정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걸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단점은 피하고 항상 긍정적인 표현하고요. 자신의 장점만 제시하라. 장점만 제시해도 붙을지 말지 하잖아요. 근데 단점을 제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의미냐면 본인에 대한 내용을 쭉 낮췄다가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어떤 반등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노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것도 좋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저는 생명과학에 참 그게 어려서부터 못했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왔고 공부 방법도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됐더니 처음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 가지 말란 뜻이에요. 처음서부터 나는 여기에 관심도 없었었고 못했었다라는 것 자체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이 부분을 위해서 항상 했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활동을 했다. 이렇게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본인 자체를 쭉 내렸다 끌어올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쭉쭉쭉 끌어올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3번. 자, 본인의 활동에서요. 어떤 면을 보여줄지를 정한 뒤에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활동을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뭐뭐를 성장하고 발전한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꼭
결과 이상의 것을 제시하라. 저는 요 3번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 쓸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문항을 쓰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출발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뭐뭐가 궁금하여 뭐뭐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가지 말란 뜻이에요. 처음서부터 뭐뭐의 목적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뭐뭐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글을 쭉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들 추상적으로 써요. 그리고 읽고 나서도 이거는 크게 이런 거 저런 거 활동을 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했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도 어떻게 가라? 항상 본인이 활동한 것을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학생들 그냥 무엇을 궁금하여 알아보고자,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뭐를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를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더 좋느냐 하면 뭐뭐에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이것보다는 뭐뭐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추상적인 거나 이런 건 쓰지 말고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거를 기록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느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거 대신에 무엇에 어느 쪽에 어느 쪽 방향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훨씬 살아나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어 많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혹시 유사도가 의심이 되면은 이거랑 유사한 단어를 찾아갔고요. 유사한 단어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글을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의미를 두고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부분에 어느 쪽으로 성장도 하고 발전했던 그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글 쓰는 요령이 이렇게 가네.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을 봉사활동에서 뭘 보고,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뭘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뭐의 목적을 두고 뭘 하기로 시작을 했으며, 그 다음에 내용 나가는 건 거기서 구체적이고 전문적 단어를 사용해서 쭉 끌고 가세요. 쭉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느 쪽에 어느 쪽 방향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용 자소가 쭉 살아납니다. 자,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고요. 4번. 학생부에서 본인이 활동한 부분 중에서 전공에서 가장 연관성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추상적이고요, 누구나 활동한 내용들, 자소서 질문이랑 관계없는 내용은 피하라. 자, 추상적인 거 반대말, 이거 뭐죠? 구체적으로 활동하라, 이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하라, 이 부분들이고, 누구나 활동한 거 말고, 그죠? 전문적이면서 남이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5번에서는 평가가는요, 창의성, 즉 남다른 생각이 있는지, 이거 창의성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본인이 활동한 부분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학생부가 여러분들 설계가 돼 있다라면, 즉 스토리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그쪽으로 반드시 끌고 가서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6번, 자, 주어, 접속사, 형용사, 미사오구. 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피하래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는, 말을 할 때, 저는이란 단어가 빼도 저 문장의 성립하면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빼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형용사, 미사오구, 그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들일 거고요. 제목을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정관의 시선을 끌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자 마음을 열고자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목을 하라는 거지? 그거는 예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본인의 약점이나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요거는 2번이랑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죠. 2번이나 7번이나. 자, 본인들이 반전시킬 상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이런 거에 자신이 없었었고 뭘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뭘 했는데 이거를 해서 나중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뭐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뭐뭐에 항상 관심을 갖고 했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8번, 반드시 자신으로 인해 해결한 것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상투적이거나 추상적 표현들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자신으로 인해서 해결한 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활동을 보고 싶어 한다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동한 걸 보고 싶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활동한 걸 보고 싶어야 하진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A 무리, B 무리가 있었는데 두 개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고 축제 준비를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두 그룹에다가 이런을 얘기를 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러지 말란 뜻이에요. 해주고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뛰어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됐더니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본인이 활동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보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켜본 다음에 본인의 생각처럼 이 내용이 잘 됐어서 즐겁게 마무리 졌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서서 리더십도 보이고 사회성도 보이고요. 그죠? 거기서 인성도 드러내는 부분들을 표시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처하라. 이런 쪽으로 긁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자, 실전.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예시 1번, 예시 2번 두 가지 갖고 나왔는데 예시 1번은 별로 자기소개 좋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용이 이런 거를 다 했어? 라고 해서 좀 잘 돼 있는 자기소개서고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요거 내용 들으시기 전에 요거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빼라는 부분들이 됐습니다. 무슨 저는 주어, 형용사, 미사어 이런 거 전부 다 빼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보면은 글을 잡을 때 항상 한 문장에 한 150자에서 한 200자 전후돼서 글 나오는 게 조금 더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쓰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한 문장 구성할 때 한 200자 전후.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예시 1번.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 여기 저는이라는 말 나왔죠? 이거 지금 주어 빼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말 되잖아요. 그럼 빼는 겁니다. 저는 거 쓰는 거 아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인 건지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도 추상적이네. 두 번째, 수업이 끝나고 나면 EBS 문제집을 구입을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했으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께 달려가서 여쭤본 뒤 항상 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는지요? 여기도 추상적이면서 이것도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저는 또 나왔네.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단순하게 공부하는 그분들과 다르게 폭넓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같으면은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메타인지 학습법, 또 비주얼 싱킹, 플립 러닝, 하브루트 학습법, 백지노트법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럼 하나를 틀 딱 잡아갖고 제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 부분 공부하는 거를 타인에게도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는 저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저와 같이 대학을 꿈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면 좋은데 그냥 없이 맹목적으로 다 추상적이고 누구나 하는 내용들로 적어져 왔다는 거에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특히 책 읽기를 무지 좋아해서 또 형용사나 이런 것들 또 부사나 이런 것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좋아해서 책을 읽은 뒤에 친구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서 선생님께 토론도 잘한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토론을 할 건지 아까처럼 토론 방법을 하브루타 인디안식 토론 방법인 하브루타 토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1대다 토론 방법이라도 토론 방법을 제시해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깎아내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점인 거 부분들 미리 제시가 들어왔어요. 단점 제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단점을 제시해서요. 많은 노력을 통해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성장하고 있는 거 부분들이 어느 방법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일 거예요. 표현을 못해서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듣고 나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지, 표현 방법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생활에서 했던 거를 곰곰이 따져보세요. 곰곰이 따져보다 내가 여기서 이거 했지 생각해서 그걸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는 학급의 면학 분위기를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것 같으면 저는 학급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매일 아침 10분 전에 등교를 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코로나 없는 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5-0교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을 모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가리켜서 성적에 고민도 많았었고, 또 심지어는 자퇴를 하려던 친구들까지 성적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저와 같이 대학을 꿈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의 중간에 본인이 무슨 학습법을 그 친구에 가르쳐줬다라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제 푸는 포인트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항상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출제 의도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부가 성적에 대한 내신 성적이 효과적으로 쭉 올라가서 이런 게 나왔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점수를 주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1번, 예시 1번에 나온 거는 큰 점수는 받지 못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2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잘된 예. 나의 꿈을 날리다. 자, 진로 활동에서 항공역학의 책을 읽고, 여기까지만 해도요, 벌써 이 학생이 전공 분야가 어느 쪽인지 느낌이 딱 오죠? 항공역학 책이니까, 항공 쪽인 기계나 항공,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는 또 앞에 제일 서두에 뭐가 있나요? 나의 꿈을 날리다 하고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자, 글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면은 내용이 구분이 확 져갖고요. 사정관들이 봤을 때에도 또 궁금증이 일단 유발을 시키죠.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서 읽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날리다에 대한 이 친구가 항공 우주공학을 관심 있는 친구로구나, 이렇게 벌써 느낌이 오죠. 진로 활동에서 항공역학 책을 읽고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항공기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친구는 항공기의 사고에 대한 거를 본인이 분석을 했어요, 이미.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글 쓰는 거 내용들 자기주도 5단계 또 한번 해볼까요? 자기주도 5단계에서 보면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 번째, 실행에 옮겨서 결과물 도출을 낸 뒤 비평 능력을 길러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또 진행하면서 성장, 발전해 나가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친구도 여기서 보면은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항공기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거를 사전에 조사를 이미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벌써 이미 어떤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들어왔네. 점수 좀 더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의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항공 우주 동아리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 뭔가를 세울 수 있을 부분들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실질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사전에 조사한 흔적도 남았죠. 마저 읽어보면 비행기 추락 시에 플랩의 작용으로, 자, 플랩은 뭐냐면요, 플랩은 비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행기 날개 뒤쪽에 이렇게 움직이죠? 조그만 날개 그걸 플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의 추락 시 플랩의 작용으로, 이미 플랩을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 수직 낙하하는 상태를 수평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RC 비행기를
제작을 하는 실험을 하였대요. 지금 수직 낙하하는 부분들을 수평으로 전환시켜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럼 무슨 의미냐면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데 뒤에 이 플랩의 역할로다가요, RC 비행기를 띄우니까는 수직으로 낙하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비행기 파손이라든지 실제 비행기라고 한다라면은 더 많은 충격이 오겠죠. 요거를 뒤에 오는 이 플랩의 작용으로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것을 수평 낙하할 수 있도록, 즉 활공각을 낮춰서 이렇게 낙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대요. 플랩의 역할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창의성 부분들 그리고 과목의 영재성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C 비행기의 재원은 폭이 얼마, 또 순항 고도는 20에서 25m로 날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 추락 시에 플랩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비행기로다가 했대요. 그래서 재원도 얘기고 나왔었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전공적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 비행기가 쭉 가다 보면 공기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뜨려면은 뭐 양력도 필요하고 막 그러겠죠? 자, 근데 빠른 공기의 흐름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도 고려를 했고, 그래서 그 상태로 비행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근데 비행기가 추락을 할 때 기체가 고속으로 자유낙하하면서 플랩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비행기 거꾸로 쭉 떨어지면서 이게 플랩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찰을 하고 플랩의 꼬리 날개 등의 구조적 문제를 활공각을 낮출 만큼 충분한 양력을 생기지 못한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을 했대요. 그래서 뒤에 있는 플랩에 대한 작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가 수직으로다가 낙하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얻어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동일 조건의 비행 실험을 재시도를 하였었고, 자, 그 다음에 내구성을 보완하고자 플랩의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플랩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대요. 자, 여기에서 실행한 부분들도 있고 결론 도출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비행기를 계속 날려봤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실행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잡을 때 선생님은 이런 거를 많이 주고 싶어요. 어떤 소재들 보면 활동한 거에서 뭐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한두 시간 교육을 받고 거기서 소재 꺼내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을 들인 게 훨씬 더 사정관들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무슨 뭐 열 몇 시간, 20 몇 시간씩 그거에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계속 활동한 내용들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소재 잡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해서 활동한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서 보시면은 동일 조건의 비행 실험을 계속해서 재시도를 했대요. 그래서 플랩의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플랩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결론 도출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내가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중간중간에 비평하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내용들이 근데 여러분들 글을 다 보다 보면은 선생님이 평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생기부에서 작년에도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글 올라온 거를 보고서 글을 보다 보면은 다 어디까지만 나오냐면은 실행한 것이 다 끝나요. 여기서 실험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요거 앞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결과 이상의 것을 제시하라. 그죠? 결과 이상의 것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기체가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것을 바꾸고자 플랩의 각도를 기존보다 크게 제작한 후에 재실험을 한 결과 여러 번 했대요. 추락 시 플랩으로 인한 공기의 압력차를 만들어서 기체가 수평으로 이루어서 받음각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대요.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게 RC 비행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자유낙하로 계속해서 수직으로 낙하는 경우만 됐었는데 이걸 활공각을 낮추고자 플랩에 대한 것도 조절도 하고 내구성도 해서 해봤더니 이게 지금
수직 방향으로 자유 낙하하는 것을 바꾸어서 플랩의 각도를 했더니 완만하게 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얼마나 큰 부분들을 얻어냈겠어요. 그리고 학생이 사정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학사정관. 이 아이가 이거를 비행기를 날려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했을 것이면서 시간 투자할 때마다 지나가는 바람에 대한 공기의 저항도 또 본인이 고려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활공각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지면에 또 착륙할 때에 대해서 랜딩 조건이라고 그러나요? 그 랜딩 조건에 대한 것도 본인이 계속해서 관찰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면 이 학생한테 큰 점수를 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날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전부 다 고려하고 있는 상태의 글을 내고 있었어요. 그죠? 받은 각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플랩이라는 고양력 장치하고요. 역학적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활공각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내고 정말 큰 걸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역학적으로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활공각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고등학생이 이런 부분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성과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착륙 시에 양력을 조절하는데 플랩의 기능의 중요성을 깨달았답니다. 제가 봐도 이 활동은 본인이 정말 많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RC 비행기를 직접 제작하고 날려보면서 항공우주공학의 공기역학과 구조역학 분야에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성장 발전도 본인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예요? 사실은 별 내용 없었어요. 여기 틀에 맞춰서 계산이 됐습니다. 글 써진 거 보면 자기주도 5단계 사전에 조사한 부분들이 있었죠. 계획을 수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행에 옮겨서 계속해서 비행기를 날려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한 다음에 본인이 어느 부분에 어느 쪽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역력하게 글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표시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의 1부, 2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쭉 준비를 해드리면서 반드시 예비 고3 학생들 지금 시기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를 꼭 써봐라. 그래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면 그걸 3학년 때 보완을 하시라는 부분들이랑 글 쓰는 요령들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어디다가 다 씁니까? 자기주도 5단계에만 글을 맞춰서 글이 나오면 가장 완벽한 글이 나와요. 요 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 정말 큰 아주 소득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와있던 거 잘 토대로 하셔갖고요. 자기소개서도 미리들 한번 준비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원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